이야기는 츠쿠모가미가 효마의 형제자매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효마의 눈앞에서 형제자매가 모두 죽었고 그들은 마지막 힘을 써서 효마가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효마는 나이를 먹어가며 츠쿠모가미를 쫓고 그의 할아버지는 다른 츠쿠모가미를 평화롭게 봉인하여 나중에 저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력 없이 말이죠. 할아버지가 끝내자 경찰은 효마가 다른 츠쿠모가미를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믿었기에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효마는 힘으로 츠쿠모가미를 봉인했는데 할아버지는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효마는 항상 폭력적으로 바로 반응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스쿠모가미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새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스쿠모가미는 그저 혼란스러워하고 악령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니 최후의 수단으로만 힘을 써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효마는 모든 사람이 악이며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6마리의 다른 스쿠모가미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가츠키가와 함께 1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효마는 원치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면 쿠나도 세이노미 가문의 상속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수장 자리를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효마는 나가츠키가로 갔고 그의 할아버지는 나가츠키가를 통해 모든 스쿠모가미를 즉시 악하다고 부르는 버릇을 고치기를 바랐습니다. 악하다고 말이죠. 그때 나가츠키가 사람들이 악한 스쿠모가미를 쫓고 봉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쿠모가미를 말이죠. 효마가 보타 나가츠키의 저택에 도착하자 하오리와 쿠시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나가츠키가 사람들도 돌아왔고 효마는 엄청난 소동이었어. 그는 먼저 그들에게 자신이 무엇보다도 스쿠모가미를 혐오하며 형제들이 스쿠모가미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 나기는 친근하게 대해보려 했지만 효마는 그녀가 사랑하는 주인 보탄을 모욕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싸우게 되었어.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나기는 스쿠모가미로서 검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스쿠모가미로서 말이야. 효마를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검의 뒷면으로 공격했어. 하지만 노련한 효마는 그 공격을 막아냈고 세이놈이 가문의 힘을 사용하여 칼날들을 사라지게 했어. 그 후 효마가 방역을 시작했고 유는 보탄이 곧 대학에서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탄이 대학에서 금방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나기와 효마의 싸움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모두 효마를 향해 공격했고 그래서 효마만 우연히 맞았는데 그 모습에 나기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탄이 나타나자 효마는 남은 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기절했습니다. 효마가 깨어나자 보탄은 스쿠모가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효마는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탄에게 세이노미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경계의 수호자에게서 온 거야. 그 후에 그는 보탄의 츠쿠모가미를 위험하다고 모욕했고 증오심에 즉시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 그래서 보탄은 화가 나고 슬펐어.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다고 울었어. 그래서 그녀는 그가 3일 안에 그녀의 가족의 츠쿠모가미를 더 잘 알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가족의 츠쿠모가미를 더 잘 알고 친해지지 않으면 말이야. 효마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 1년 동안 여기 살아야 하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 츠쿠모가미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 저택에서 말이야. 그러자 효맥에 호감을 느낀 나기는 나중에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임무 말입니다. 한편 친절한 보타는 자신의 조건이 효맥에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때 나기는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속하고 다른 스쿠모가미를 사냥하고 봉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쿠모가미들을 말입니다. 효마는 어떻게 차분하게 자신의 종족을 사냥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고 나기는 보탄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보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스쿠모가미에 도착하자 그들은 거만한 악령의 공격을 받았고 두 사람은 싸웠고 효마는 재빨리 싸움을 끝내고 악령을 봉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기는 효마의 신뢰를 서서히 얻었고 효마는 형과 누나가 종이 우산 츠쿠모가미에게 살해당한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츠쿠모가미를 증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다음날 보타는 효마가 매우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보탄의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모두의 서명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받는 것을 잊고서 말이죠. 스즈리와 카가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그는 다시 츠쿠모가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스즈리가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었고 카가미는 규율이 엄격한 효마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간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즈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고 효마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임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매우 수상쩍은 맷돌 귀신, 여자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츠쿠모감이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질문을 했고 그 후 카가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고 스즈리는 그녀를 데려가 서류 작업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효마를 카가미와 함께 나가츠키 저택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가츠키라는 이름의 수상쩍은 츠쿠모가미는 공격을 시작하여 발로 차며 스즈리의 머리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효마는 즉시 카가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 후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녀를 봉인하려고 했어요. 츠쿠모가미는 울기 시작했고 나가츠키라는 이름에만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효마는 본긴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 후 스즈리는 자신의 몸을 재생했고 그래서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러자 스즈리는 자신의 몸을 재생했고 그래서 평화롭게 끝났어요. 카가미는 효마가 자신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뻐했고 절구술의 츠쿠모가미는 단지 조금 너무 의심스러웠을 뿐 자체적으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단지 조금 너무 의심스러웠을 뿐 스스로 위험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효마는 카가미와 함께 훈련했고 그의 운동을 도왔어요. 다음날 악귀들이 나가츠키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효마가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보타는 효에게 카가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 후 보타는 유에게 사인을 받는 것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한편 나가츠키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효마가 유를 설득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는 나가츠키 가문과 계속 함께 살기 위해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효마가 유의 직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악귀들을 자신의 힘으로 봉인하고 저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유는 효마를 싫어하며 사인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인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쿠모가미에 대한 증오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유는 그에게 항복하거나 싸워서 그녀의 사인을 받을 선택지를 주었죠. 사인을. 그래서 유는 비녀로 효마를 공격했지만 효마는 피하기만 했고 그녀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유는 계속 공격으로 그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녀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유는 계속 공격으로 그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효마를 몰아붙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방역하지 않았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나가츠키 가문의 선의를 이해했으며 그들이 적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를 주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나가츠키 가문의 선의를 이해했고 그들이 적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를 주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는 효마를 공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한편 하오리는 효마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할아버지는 효마가 스쿠모가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유와 효마의 싸움은 끝났고 효마는 그에 대한 증오가 첫날 보탄을 모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보탄을 사랑하는지 물었고 유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질문에 당황한 그녀는 그를 향해 머리핀으로 공격했고 그것은 효마의 솔막을 맞췄습니다. 효마는 그녀의 공격에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적대적인 타키미 츠쿠모가미와 나가츠키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적 츠쿠모가미가 문제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기는 유에게 효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효마의 행방을 알고 싶어 했죠. 그녀는 일부러 효마를 봉인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적 히카키는 나가츠키 가문을 즉시 몰살시키려 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무리에게 효마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그들은 효마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가츠키 가문이 그들의 공격을 막았어요. 그러자 나기는 적 츠쿠모가미들이 이전부터 인간들을 죽여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전부터 인간들을 죽여왔다는 걸요. 히카키는 즉시 자백했고 인간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에게 인간은 그저 장난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효마는 봉인되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기에 본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눈이 먼 효마는 첫 번째 적을 순식간에 제거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후 효마는 모든 적의 츠쿠모가미들을 하나하나 처리했고 효마의 증오에 찬 눈빛에 히카키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히카키에게 돌진하여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갑자기 악한 츠쿠모가미들을 죽인 것에 대한 증오가 기쁨으로 바뀌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그는 츠쿠모가미들에 대한 그의 강한 증오심을 보고 있던 히카키와 하오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츠쿠모가미들에 대한 하지만 그는 나가츠키 집에 온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나가츠키 집에 온 이후로 말이죠. 그녀는 또한 한때 스쿠모가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효마와 스쿠모가미들에게 구출된 소녀인 자신이 언젠가는 인간과 스쿠모가미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떤 노인에게 스쿠모가미들에게 맡겨진 아기보탄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나가츠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나가츠키 가족 모두의 인정을 받은 효마와 그것을 기뻐하는 보탄을 보게 됩니다. 효마는 첫날 그녀의 가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화내지 않았기 때문에 효마는 나가츠키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말이죠. 그러자 보탄이 그가 요리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하오리와 유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효마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효마를 거실로 데려왔고 그들은 그를 보탄의 결혼 후보자로 환영했습니다. 보탄의 말이죠. 효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보탄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혼례용품 세트의 그릇에 깃든 영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후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결혼 후보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혼례용품 세트의 그릇에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릇에 말이죠. 보탄이 언젠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하오리도 효마의 할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고 서명을 받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보탄의 후보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모두 효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보탄을 짧게 알았을 뿐이라며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는 보탄을 짧게 알았을 뿐이며 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답을 결정하려면 그녀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 그의 영리한 대답에 놀랐고 보탄은 매우 당황했어요. 한편 집 밖에서 하우마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진짜 반응을 보이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리고 얼굴을 붉혔어요. 다음날 보탄은 앞으로 하우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모든 상황은 하오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후에 하오마는 방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할아버지가 하오리와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오마는 나기와 유를 찾으러 갔지만 그들은 그 없이 악한 츠쿠모가미들을 제거하러 갔어요. 그런 다음 보타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우연히 하오마를 만났어요. 그녀는 결혼식에 대해 귀찮게 해서 사과했고 하오마는 모든 것이 괜찮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마치 그녀를 차버린 것처럼 말해서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녀를 여자로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스즈리와 카가미는 모든 것을 엿듣고 그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보탄의 감정을 상하게 한 그의 실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보탄은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그의 말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타쿠미 그룹의 적대적인 스쿠모가미인 하이 나라시에게 접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 나라시의 동료들이 나기와 유를 방해해서 하이 나라시가 보탄을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탄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이 나라시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로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보탄을 죽이려고 할 때 하오마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베었습니다. 하이 나라시의 팔을 무기로 쳐내자 하오마는 보탄을 구했고 악한 스쿠모가미와 싸웠습니다.
갑자기 나기와 유도 지붕에서 뛰어내렸고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나기는 보탄을 걱정한 나머지 적에게 과도한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공격은 하옴에게도 맞았고 그는 싸움 후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유가 보탄을 확인했을 때 나기도 보탄을 제때 구해준 하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나기는 유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보탄도 자신을 구해준 하옴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오마는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얼굴을 붉게 했습니다. 아침에 하오마가 나가츠키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오마는 그 지역의 모든 것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는 보탄을 약한 스쿠모가미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나기에게서 부적이 너무 강해서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두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하오마의 할아버지 조에이는 하오리와 쿠시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라는 가장 강력한 스쿠모감이 중 한 곳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있었고 조에이, 하오리, 쿠시게는 즉시 카이에게 그의 갑옷 능력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카이는 그들의 길을 막고 조에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조에이는 자신의 세이노미 무기로 그것을 막고 카이에게 장난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난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사과하고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위험한 스쿠모가미인 이츠키도 앉아 있었습니다. 조에이는 그녀가 왜 여기로 불려왔는지 알고 싶어 했고 카이는 자신이 심심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심해서라고요? 카이는 과거에 세이노미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따라 카이는 이곳에 갇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갇히게 되어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오리는 또한 에도 시대부터 존재해 온 카이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가장 강한 스쿠모감이 3개 중 하나입니다. 그 후 카이는 조에이의 손자가 나가츠키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원했습니다. 나가츠키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츠키는 손님들을 위해 술을 가져왔고 카이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에이가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자 카이는 화가 나서 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3사람이 며칠 동안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효마는 나기가 그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눠진 부적들을 수거했습니다. 효마가 부적 3개만 더 수집하면 될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부적에 대한 이상한 점. 한편 카이는 효마와 조에이가 나가츠키에게 글을 맡긴 이유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츠키에게 글을 맡긴 이유를요? 카이는 조에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보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많은 세력들이 현재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효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효마는 자신의 부적 중 하나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위험한 츠쿠모가미들이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효에게 그 부적들을 벽에 붙였는지 물었습니다. 효마는 자신이 정부 관리의 동료이며 그는 벽에 부적을 붙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효마는 그들을 속이려 했지만 아욱이라는 적 츠쿠모가미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짓말을? 갑자기 효마는 그 순간을 이용해 쿠나도인으로 적을 즉시 봉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오기를 공격했지만 아오기는 자신의 츠쿠모가미 능력으로 피했습니다. 갑자기 우치키가 풀려났고 2마리의 적 츠쿠모가미가 제어권을 잡았습니다. 싸워. 그래서 효마를 도와 남은 것을 걷어들이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부적들. 히요마는 아오기와 우치키에게 맞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내리자옴. 그들을 찾기 어려운 곳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원했어요. 그를 신문해라. 그런데 히요마는 다시 봉인하려고 했지만 우치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 여러 겹을 가진 그래서 효마는 그들에게 이길 수 없었고 아오기는 우치키가 죽이는 것을 막으려 했어. 히요마. 아오기는 효마를 신문하려 했지만 효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정보를 주면서 나가츠키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츠키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마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나가츠키들에 대해서요.
그는 효맥에 쿠나도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나도들이 보탄의 요리마시의 힘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효마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오기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마는 갑자기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적들을 쓸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츠쿠모가미들을 그때 효마는 친구 보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오기는 효마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유가 나타나 싸움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효맥의 아오기와 그의 파트너가 그 사건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소노 미스의 명령만 따랐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아오기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최근에 낯선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효맥에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오기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저 직무였을 뿐인데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사과했어요. 그냥 그의 일이었지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효마는 보탄에 대한 아오기의 말 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오기는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아오기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효마. 그래서 그들이 데이트를 한 이유를 알겠네요. 아오기가 카이와의 미팅에서 돌아온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효마는 말 주변이 없어서 오해가 많았기에 보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오해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보탄에게 질문을 했는데 매우 어색했습니다. 보탄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날 제대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한 학교 과제 보고서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로 달려갔고 효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효마는 아오기의 말 때문에 보탄에 대해 궁금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으로 효마가 고백을 하기 싫어했다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효마는 보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하오리에게 보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카가미는 효맥에 보탄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고 하오리는 그에게 보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오리는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이제 그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 그들은 보탄을 지켜봤는데 데이트는 단지 효맥에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핑계였어요. 이후 효마는 그들이 왜 보탄을 쫓는지 궁금해했고 하오리는 그에게 감각을 곤두스라고 말했어요. 효마는 수많은 악귀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알아챘습니다. 사방에서 보탄을 노려보는 시선들, 효마는 모두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오리는 효마를 멈추었습니다. 보탄은 태어날 때부터 감시당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탄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보탄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탄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제 시간에 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보탄은 친구들에게 최근에 매력적인 남자를 만났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탄은 그 질문에 놀랐고 자신이 효마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효마가 무언가를 물었는데 자신은 듣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 효마가 무언가를 물었는데 보탄은 듣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네. 그 후 하오리는 마리비토가 사물을 그릇으로 삼아 츠쿠모가미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비토가 인간을 그릇으로 삼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신이 된다고 의심합니다. 또한 그런 존재를 요리맛이라고 부르며 마리비토는 보탄 속에 잠들어 있고 츠쿠모가미와 인간 모두 보탄의 힘을 얻으려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츠키 보탄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하오마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하오리와 다른 사람들이 보탄의 힘을 탐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오리는 그의 질문에 웃었고 보탄의 과거를 떠올렸다. 보탄은 어릴 적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다. 그들은 보탄이 항상 츠쿠모가미들의 시선을 느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시선을. 하오리에게 보탄이 항상 매우 외로웠고 모두가 그녀를 무섭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은 츠쿠모가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오리는 그들이 보탄의 힘을 원한 적이 없다고 하옴에게 확신시켰다. 그들은 그저 외로운 소녀 보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가 평범한 소녀처럼 자라기를 바랐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보탄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아이,
그래서 하오마는 나가츠키 가족이 보탄을 사랑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탄의 상황을 정리한 후 하오리는 하옴에게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오마는 보탄을 항상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카가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고 보탄의 미래 남편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오마는 그녀의 남편으로서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던 보탄이 나타났습니다. 셋이 함께 여행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자 하오리는 화제를 돌려 보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하오마는 카가미에게 보탄의 부모님과 친척에 대해 물었어요. 카가미는 보탄의 부모님은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셨다고 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들이 보탄의 부모님이 되었어요.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보탄은 하오리로부터 하오마가 자신의 과거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탄은 하오마가 자신을 피할까봐 두려웠지만 하오마는 자신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녀는 기뻤습니다. 위험해도 겨울에 하오마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려야 했고 보탄은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난로를 주었습니다. 하오마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오기가 나타났고 카가미는 그를 싫어해서 스즈리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아오지는 최근에 하오마를 공격하여 다치게 했기 때문에 카가미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아오지는 자신의 고용주 대부분이 하오마가 당분간 나가츠키에서 훈련만 받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오마가 현재 나가츠키가와 함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훈련 때문이라는 정보를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그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 스즈리는 하오마에 대해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오마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집단 말입니다. 아오지는 쿠나로우가 보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에 다른 집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탄과 함께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스쿠모가미, 집단 소겐비, 둘째는 교토의 수호자 중 하나인 세이노미스의 카도모리 집단입니다. 첫째는 스쿠모가미 집단 소겐비이고 둘째는 교토를 수호하는 세이노미스의 카도모리 집단입니다. 마지막 무리는 가장 위험하고 3대 스쿠모가미 중 하나인 전통음악국이었습니다. 전통음악국이었죠. 이 세 무리는 하오마가 나가츠키에 머물면서 보탄의 힘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오지는 보탄과 하오마 중 누가 먼저 표적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 후 스즈리는 그들이 누구를 먼저 공격할지 추측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말이죠. 그러자 아오지는 가도모리 일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스즈리에게 교토 가도모리 일파의 서신을 전했습니다. 그 후 저택을 떠났고 나기가 카가미와 함께 나타나 스즈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나가츠키 가는 아오지가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오지는 최근 우산을 든 스쿠모가미를 만났던 것을 밝히지 않은 정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쿠나도께 관심을 보였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후에 하오마는 가도모리 그룹 저택에 초대받아 차려입었습니다. 나중에 하오마는 가도모리 그룹 저택에 초대받아 차려입었습니다. 하오마는 이전의 두목인 타이주 가도모리는 더러운 수법을 쓰는 노인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가도모리 그룹의 싸움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쿠모가미들은 부적을 사용하며 그들에 대항해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오마는 또한 가도모리 일족이 스쿠모가미를 단지 제거해야 할 괴물로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이주 가도모리는 보탄과 나가츠키 가문 모두 괴물이라 주장하며 하옴에게 보탄을 포함한 나가츠키 가문을 봉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오마는 보탄을 지키고 싶었고 그녀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나가츠키 가문을 봉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도모리 일족의 우두머리가 보탄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디드. 그러자 다이주 가도모리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하오마를, 그래서 가도모리 타이주는 하오마를 협박하며 부적을 사용해 공격했습니다. 하오마는 공격을 막아내고 노인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하오마는 그의 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하오마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투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오마는 교토의 스쿠모가미들 상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오마 지역의 스쿠모가미들은 교토의 것들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오의 오누가와라 하나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오마가 스쿠모가미의 진정한 위험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오마는 가도모리 일족이 부적을 이용해 츠쿠모가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츠쿠모가미들을 도구로 삼아 적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오마가 포위되었을 때 가도모리 일족은 하오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때 츠바키에게 하오마와 함께 싸울 건지 물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오마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는 적들의 츠쿠모가미, 꼭두각시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쿠나도 무기를 사용했고 모두가 하오마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오마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하오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츠쿠모가미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기 전에 아주 강력한 츠쿠모가미를 물리쳤죠. 바로 아오의 오누가와라였습니다. 그래서 하오마는 많은 스쿠모가미들에게 공격당했지만 그를 공격하는 모든 인형들을 물리쳤다. 그때 카도모리 타이주가 또 다른 꼭두각시 하오마를 소환했고 야게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츠바키는 그녀의 아버지가 츠쿠모가미만 본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도구로만 여기고 인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오마가 공격받았고 그는 원치 않았기에 그녀를 상대로 방어만 했습니다. 야겐을 없애려고. 그는 공격을 주저했고 그 결과 야겐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다. 한편 타이주는 하오마가 스쿠모가미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익숙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타이주는 하오마 할아버지가 자신을 나가츠키 집에 보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해서 믿을 수 없었다. 스쿠모가미에 대해 더 배우고 강해지라고 했던 아이러니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하오마가 스쿠모가미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면서 강해지지 않고 약해졌다는 것이 우스웠다. 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하오마는 야겐의 공격을 피했고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한편 타이주는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기회를 기다렸다. 갑자기 하오마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하오마는 야겐의 머리를 공격했다. 그의 무기. 그 순간 타이주는 하오마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지만 하오마는 즉시 반응하여 맞섰습니다. 하오마는 야겐을 구하고 가타모리 일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타이주는 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타이주는 하오마가 왜 야겐을 구했는지 물었고 하오마는 본능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츠바키가 웃었고 그녀는 싸움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오마에 대한 호감.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하오마와 계속 싸우고 싶다면 그녀는 하오마 옆에서 아버지와 싸울 것입니다. 그 후 타이주는 일어난 모든 일이 단지 시험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하오마에게 교토시에서 스쿠모가미를 다룰 만큼 하오마가 강한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진한 하오마는 모든 것을 믿었고 카타모리 일행은 그가 노인의 큰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모리 일행은 하오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오마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츠바키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야게는 하오마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나가츠키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오마가 찢어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여인 야겐과 함께 보탄 앞에 나타나자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오마는 보탄에게 카타모리, 일당과의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야겐이 내일 쿠나톡에 데려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오마는 야겐을 쿠나톡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 전에 야겐은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타는 두 사람과 함께 야겐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으로 갔습니다. 야겐이 아직 어린 시절이었을 때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어쩐지 그 집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 집에 대한 기억이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인. 그 후 야게는 쿠나토 일족에게 인계되었고 하오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잘 대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게는 구조와 도움에 대해 하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야게는 보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탄에 힘이 많은 츠쿠모가미를 끌어들인다고 하옴에게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하옴에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보탄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험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탄은 하오마가 왜 츠쿠모가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지 물었고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악한 우산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스쿠모가미,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스쿠모가미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츠키 가문을 통해 좋은 스쿠모가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쿠모가미들. 그 후 하오마는 자신이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타는 그를 격려하며 그가 이미 스쿠모가미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쿠모가미들에 대한 그 후 며칠 동안 카타모리 일행은 실종된 구성원을 찾았고 소겐비 일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하오마는 임무를 나가려 했지만 유는 그의 어머니 본능이 발동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가츠키 가족들은 저택에 남았고 유는 하옴에게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옴에게 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겐비 일당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릇이 모두 고문 도구인 매우 위험한 스쿠모가미 집단이었습니다. 고문 도구들이었죠. 하오마는 과거 교토의 소노미가 그들을 물리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데 고전했죠. 게다가 그들은 그 집단 전체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하오마는 4년 전 그들도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쿠시게는 자신의 집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오마는 그와 함께 일한다고 말하는 츠바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와 함께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두 여자가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임무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 에요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올바른 장소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옴에게 다른 카타모리 그룹이 소겐비를 찾기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겐비를 찾기 위해. 그런 다음 에오지는 그들을 소겐비 일원들이 머물고 있는 빈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이주 카타모리는 파괴된 소겐비 그룹의 일부를 감시했습니다. 가능한 한 소겐비 그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에오지는 임무를 완수했기에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에오지는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소겐비 스쿠모가미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히키키리는 그들이 사노미 중 한 명을 고문하고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를 그 후 그들은 다른 스쿠모가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적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에오지는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츠바키가 인형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고 싸움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적 츠쿠모가미들이 공격해 왔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소겐비들은 기꺼이 싸웠고 계약을 깨뜨릴 이유를 준 하옴에게 감사했습니다. 계약을 하오마는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고 상대를 물리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타이주 카타모리는 소겐비 일당의 한 하수인을 봉인하고 소겐비의 우두머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에오지는 적 츠쿠모가미에게 자신을 놓아줄 것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노미를 위해 일하는 인형들을 싫어한다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에오지는 화가 나서 그녀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와 하오마는 다른 스쿠모가미와 싸웠고 하오마는 유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히키키리는 유의 바늘에 맞았는데 그 바늘은 즉시 그를 봉인해야 했지만 그는 벗어났습니다. 적 스쿠모가미는 자폭하여 상처를 재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오마를 다치게 하고 유를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적은 하오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무기가 치비키 이와라고 불리는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 손잡이는 저승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는 하오마의 치비키 이와의 직격탄을 맞으면
자신이 끝장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오마가 다리 부상으로 약해졌다고 생각하여 하오마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 부상 말입니다. 그러자 하오마가 공격을 받았고 그는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오마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자 히키키리는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츠바키는 소겐비 츠쿠모가미 중 하나를 쓰러뜨렸고 하오마가 자신을 끝장낼 것이라고 히키키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오마가 자신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체인소를 끊어버렸고 츠바키는 하오마가 츠쿠모가미들에게 느끼는 증오를 감지했습니다. 츠쿠모가미들에 대한 증오 말입니다. 그 후 아오기는 상대가 순간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 제압했습니다. 아오기의 공격에 우치키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우치키가 여성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체인소 츠쿠모가미만 남았고 그 진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체인소 괴물로 변신한 모습에 유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하옴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로 눈짓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는 상대를 공격했고 하오마는 그녀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그래서 그는 상대 뒤쪽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오마는 그 기회를 틈타 날아오는 적 츠쿠모가미를 소멸시켰습니다. 그에게 집을 하오마는 자신의 무기로 집안에 길을 만들었다. 싸움 후 그는 계획을 완전히 오해한 것에 대해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히키키리는 패배하고 마지막 힘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타이주 카타모리는 악한 스쿠모가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가 패배자이며 그저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스쿠모가미 인형들에게 악한 스쿠모가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히키키리는 타이주 카타모리에 의해 저승으로 보내졌다. 하오마의 임무는 완료되었고 그는 츠바키에게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리고 왜 그녀도 우산 스쿠모가미를 사냥하는지 물었다. 츠바키는 어릴 적 하오마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재능에 감탄했다고 하오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재능에 감탄했다고 말이죠. 하오마의 형제들은 츠바키처럼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오마의 형제들을 위해 복수하고 싶었고 하오마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오마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우산 츠쿠모가미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하옴에게 나가츠키 가문을 떠날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츠쿠모가미를 사냥하기 위해서죠. 츠바키의 제안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점은 츠바키는 재능이 있었던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보다 강했죠. 그 결과 그녀는 일찍부터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지루해했습니다. 또한 우산 츠쿠모가미에 대한 그녀의 복수는 단지 게임일 뿐이며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츠쿠모가미를 대합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했고 거절했습니다. 모두 하오마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츠바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오마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의 무덤 앞에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싶었고 유는 그가 마음씨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하오마는 보탄과 함께 소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오마는 쿠시게가 봤는지 물었지만 그는 이웃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나가츠키 가문의 다른 츠쿠모가미들도 인간들과 잘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오마가 쿠시게가 그것을 봤는지 물었지만 그는 채스를 두고 있었다. 이웃들. 그 후 하오마는 나가츠키 가문의 다른 스쿠모가미들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때 하오마와 나가츠키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오리는 전날 스키야키를 준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두 스키야키 재료를 구하러 갔어요. 하오마와 보탄은 냄비를 찾는 임무를 맡았어요. 또한 하오리는 보탄에게 하오마를 유혹할 연애 작전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보탄은 연애 작전 때문에 긴장했어요. 이어서 하오마는 창고에서 냄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스키야키장을 봤어요. 하오리는 자신의 스쿠모가미 능력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했어요. 유는 야채를 샀는데 장을 보는 동안 하오마와 보탄이 둘만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장본 물건들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가가미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장 신선한 생선을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스즈리는 과일 장수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딸기를 반값에 샀습니다. 나기는 술을 맡았고 술을 마시는 판매원과 게임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창고에서 보타는 하오리의 연애 작전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하오마가 그들의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하오마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오마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자 보탄이 하오리의 연애 작전 계획서를 주머니에서 떨어뜨렸고 하오마는 그에게 자신이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보탄은 하오마가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차분한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하오마가 긴장하면 항상 매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보탄은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오마는 발그레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그는 막으려고 했지만 보탄은 포기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때 보탄은 하오마가 사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순간 격분한 유가 나타났어요. 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오마를 봉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웃집에 그들의 냄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에 그들은 함께 모든 심부름을 했고 하오마의 축하를 했습니다. 이사와 보탄의 대학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스키야키를 먹었고 하오마는 카가미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술은 안 돼요. 그녀는 아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어른으로 만들고 술을 마셨어요. 한편 보탄은 취해서 그의 품에 쓰러졌고 나기와 유는 그에게 화를 냈어요. 하오마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주었고 나가츠키 가문이 자신에게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좋은 가족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오마는 싸울 특별한 옷을 사러 다녔다. 츠쿠모가미에 맞서서 그는 보탄과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이어서 하오마는 며칠 전 카타모리 그룹으로부터 배달된 잡지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전에 하오마는 카타모리 그룹이 전투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 하오마와 스즈리는 표지에 타이주 카타모리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타이주가 잡지 모델이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던 하오마는 그때 작은 글씨로 옷을 직접 찾으러 오라는 내용과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오마가 문을 열자 그를 맞이한 것은 츠바키였고 그는 곧바로 하오마를 놀라게 하며 그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츠바키는 보탄이 하오마의 여자친구인지 물어보며 하오마와 보탄을 당황하게 했어요. 하오마의 여자친구냐고 물었죠. 그리고 보탄에게 자기소개를 한 후 츠바키는 그들에게 세이노미 옷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세이노미 옷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하오마는 패션 잡지에 적힌 시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츠바키가 문을 열자 옷이 나타났고 보탄에게 감쌌어요. 그 후 옷을 만든 스쿠모가미 하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타는 하옴에게 세이노미 옷은 살아있고 착용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했어요. 착용자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츠바키에게 새 옷을 던져주었고 옷은 츠바키의 몸에 맞춰졌어요. 완벽하게 츠바키는 츠쿠모가미가 만든 옷을 사용했지만 하오마는 츠쿠모가미가 자신의 피부에 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츠쿠모가미가 만든 옷에 대한 증오를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옷감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츠바키는 보탄에게 그 재료를 길들이려면 하오마가 그 옷을 친구이거나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옷감에게 주먹 싸움으로 자신의 존경심을 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오마는 거대한 주먹을 가진 옷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오마는 그 주먹을 막았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전력으로 공격했고 옷감을 물리쳤습니다. 하오마는 옷감에게 경고했고 그를 길들였습니다. 나중에 하오마는 새 옷을 얻었고 보타는 자신의 옷이 예전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츠바키는 아버지에게 보탄을 만났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하오마가 보탄과 매우 친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탄을 만났을 때 그는 보탄이 다른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오마는 보탄이 대학교에서 포스터를 거는 것을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스터를 하오마는 보탄의 친구들을 만났고 보탄은 하옴에게 자신의 대학교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보탄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불려갔고 하오마는 혼자 나가츠키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대학교에 있었던 스즈리와 나기를 봅니다. 갑자기 나기는 교토의 3대 스쿠모가미 중 한 명인 이츠키를 발견했습니다. 이츠키를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하옴에게 눈을 돌려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하오마를 다른 차원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오마를 만나고 싶어 하던 카이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하오마는 카이와 싸웠고 카이는 자신의 위치를 궁금해했습니다. 카이는 하오마의 능력을 보고 싶어하며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하오마는 카이의 공격을 받았고 카이가 교토의 3대 츠쿠모가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오마는 항아리처럼 완벽한 형태의 물건을 가진 츠쿠모가미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의 형태가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카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힘을 다해 카이를 쓰러뜨리려고 돌진했습니다. 하오마는 자신의 치비키 이와로 카이의 공격을 막아내며 카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피하며 투구를 소환해 하오마를 다치게 했습니다. 카이는 하오마가 약하다는 것에 실망했고 그가 강해지지 않으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말이죠. 한편 이츠키는 나기와 스즈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카이와 하오마의 싸움에 간섭하면 그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카이는 하오마를 약하다고 부르며 그의 현재 능력으로는 우산 츠쿠모가미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하오마는 카이에게 우산 츠쿠모가미에 대한 정보가 있냐고 물었지만 카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증오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오마를 자극했습니다. 그의 증오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깊이 박혀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옴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오마는 억지로라도 대답을 얻으려 했고 온 힘을 다해 카이를 공격했다. 권력. 그래서 하오마가 카이의 태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지만 카이는 패배하지 않고 그를 던졌어. 땅에 갑자기 나기와 스즈리가 나타나 힘을 합쳐 카이를 공격했다. 공격입니다. 그러자 나기와 카이의 칼날이 서로 부딪혔고 카이는 너무 강했습니다. 카이는 매우 즐거워했고 처음에는 나기와 결투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나기는 자신이 카이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카이의 진짜 의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또한 이츠키는 카이에게 그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마비되어 쓰러졌습니다. 하오마는 거대한 칼에 갇혀 나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카이가 단지 자신에게 인사하고 싶었을 뿐 하오마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오마를 만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기는 이츠키가 극도로 약해서 그들이 그녀를 즉시 무찌른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오마는 우산 츠쿠모가미의 행방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 순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으며 하오마가 그들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무기 대신 형제자매들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들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후 하오마는 우산 스쿠모가미의 출현에 책임이 있는 범인이 보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산 스쿠모가미 말입니다. 보탄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자신이 하오마의 형제자매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오마의 형제자매들의 죽음을 말입니다. 나기와 스즈리는 카이에게 화를 냈고 갑자기 하오마와 함께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마비되었습니다. 하오마와 함께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츠키는 카이의 거친 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카이가 보탄에 대해 사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후 두 츠쿠모가미는 사라졌고 하오마는 나가츠키 가문의 일에서 잠시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카이의 소문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던 스즈리는 그에게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오마는 잠시 나가츠키 가문을 떠났고 보탄도 그 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가미와 유는 보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보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소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이주 카타모리에게 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카타모리 사노미 그룹의 리더는 보탄을 괴물로 기억했고 그녀가 순진한 소녀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순진한 소녀로 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이주는 보탄이 하오마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하오마가 나타났고 보탄은 하오마가 카타모리와 3일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마는 보탄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와 싸우면서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카타모리 가문과 함께 더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카타모리 가문과 함께 더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하오마는 이미 그들의 기술을 거의 다 익혔기 때문에 다이주에 의해 당분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거의 다 익혔기 때문에 당분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하오마는 집으로 돌아가 보탄과 함께 나가츠키 저택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탄은 카이와 나눈 대화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오마는 자신이 화가 난 것이 아니며 카이에게서 답을 얻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이에게서 답을 얻기 위해서요. 그 후 하오마는 보탄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카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탄이 어린 시절 납치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오마는 스쿠모가미의 많은 인간들이 보탄의 힘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들에게 데려가졌고 보탄은 그들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사츠키는 보탄을 츠쿠모가미로부터 지키고 싶었고 보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행복하게 인간으로서 그 후로 보탄은 사츠키와 행복하게 살았고 사츠키는 언제나 보탄을 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끊임없이 추격당했고 어느 저녁 사츠키는 보탄의 힘을 노리는 사악한 츠쿠모가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보탄의 힘을 노리는 악한 츠쿠모가미들에게 보탄은 그날 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이미 나가츠키 저택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탄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또 다시 실망할까봐. 그래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친구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하오마가 그녀를 격려했어요. 보탄이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배신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하오마의 말에 그녀는 행복해졌고 그는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